안녕하세요. 반반뉴스입니다. 한 주 핵심 7가지 이슈, 서로 다른 보도를 한 번에 비교합니다. 첫 번째, 경호처 총기 증언, 법정 진술 요지와 계엄 이후 맥락의 강조점이 갈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과 관련해 경호처의 총기 언급이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질책 내용과 경호처의 무장 지시 의혹입니다. MBN은 속행 공판에서 나온 증언을 먼저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했나? 라고 경호관을 질책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증인은 총기 사용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같은 증언을 다루면서 배경을 넓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의 강경 발언, 기관총 실탄 배치 지시 의혹, 내부 의견 충돌까지 연결했습니다. 일부 간부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했다는 증언과 첩보의 신빙성 논란도 소개했습니다. 정리하면 MBN은 법정 진술 요약과 부인 입장을 앞세웠고 오마이뉴스는 강경 기류와 무장 정황을 묶어 맥락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면회, 당내 파장 진단과 야당의 공세 프레이밍이 맞섭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 큰 파장이 생겼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면회가 정치적으로 득이었을까, 실수였을까입니다. 연합뉴스는 당내의 즉각 반응을 앞세웠습니다. 일부 의원이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고 중도층 이탈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면회를 개인 자격으로 보이려 했다는 해석과 전면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야당의 공세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민주당이 구치소 성지순례라며 민주주의를 조롱했다고 비판한 발언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SNS에서 면회를 문제 삼은 반응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정리하면 연합뉴스는 당내 반발과 전략 계산에 초점을 맞췄고 한겨레는 야당의 규탄과 프레임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면회라도 무엇을 먼저 보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규정 원복 권리 회복이 대비됩니다. 쿠팡 물류 자회사가 일용직 퇴직금을 줄이는 규정을 만들었다가 논란 끝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불기소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노동자 권리 회복입니다. 동아일보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담당 검사의 증언을 앞세웠습니다. 윗선이 무혐의 방향을 정했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대검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판단의 신뢰성이 흔들렸다는 의혹을 크게 다뤘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회사의 원상 복구 결정과 퇴직금 지급 약속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도록 제도를 되돌리고 구체적 지급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 안에서 수사 외압 논란도 함께 짚대 결론은 권리 회복에 무게를 둡니다. 정리하면 동아일보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 제기, 한겨레는 현장의 해결과 보상을 강조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책임을 따지는 시선과 제도를 고치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넷째, 법사위 언니, 의혹 제기 절차, 재구성과 국감 품격 논란이 엇갈립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언니와 관련한 의혹을 공개하며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질의 대상이던 김재우 춘천지법원장은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여러 차례 답했습니다. MBN은 의혹 제기의 내용과 질의 과정을 차례대로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과의 관계 의혹, 현장에서 공개된 음성 영상, 반복된 질답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증거 제시 여부와 부인 입장을 함께 담아 사건 경과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감장의 분위기와 파장을 먼저 짚었습니다. 음의 조롱의 장,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정치권의 비판 반응을 모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과 징계 추진 움직임까지 연결해 국감 품격 논란을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MBN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에 초점을 맞췄고 경향신문은 그 행위가 국감의 수준을 떨어뜨렸는지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추경호 소환 구체 혐의 서술과 조사 일정 조율 보도가 나뉩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쟁점은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한겨레는 수사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구체적 의심을 전했습니다. 특검이 이미 자택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수사 절차와 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10월 30일이나 30일 조사 가능성을 전하며 추 전 원내대표 측이 가급적 빨리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의 중심이 구체적 혐의보다는 수사 일정과 대응 과정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겨레는 수사 내용과 혐의 근거를, 조선일보는 절차와 시점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여섯째, 이태원 참사 원인 구조 진단과 정부의 징계 추진이 초점이 다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왜 이태원에 없었는지 두 언론은 어떻게 봤을까요? 정부 합동감사 결과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에 공백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집회가 26배 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주변을 우선 배치해 이태원에는 경비가 전혀 없었고 압사 위험 신고에도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전했습니다. 할로윈 인파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과 지휘 부재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 발표의 절차와 후속 조치를 전면에 놓았습니다.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현장 지휘 실패를 행정적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리하면 한겨레는 원인과 구조적 책임을, 동아일보는 정부의 인정과 징계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감사 결과라도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결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명태균 증언, 공세 확장 프레임과 균형 토론 구성으로 결이 갈립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한 뒤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세훈은 끝났다고 말하며 오 시장의 해명 부족과 사법 리스크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며 맞받은 반응을 함께 전하며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을 전했습니다. 반면 SBS는 여야 인사 4명이 출연한 토론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담았습니다. 민주당 패널들은 오 시장의 침묵이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패널들은 특검 대질 조사 전까지 정치 공세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SBS는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짚으며 양측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리하면 경향신문은 정치적 공세와 사법 위기 프레임에 초점을 두었고, SBS는 공방의 맥락과 선거 파장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7가지 이슈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어디가 더 설득력 있었나요?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